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무기는 오케이, 한국 차량은 노, 차륜형 자주포 차량도 노, 이런 주제와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로부터도 디젤 잠수함 도입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외신들이 한국에서 개발된 종이로 만든 드론을 소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본 채널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채널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반발하는 내용은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진실을 전하는 게 싫다, 이런 의미로 제가 판단을 했고,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도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맨 처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은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 155mm 차륜형 자주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는 구형 곡사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차륜형 자주포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외국산 방산 물자를 도입하는 것을 한국 물자만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갑차 같은 경우는 터키산을 1000대 이상 도입을 지금 했는데 그게 바로 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2 전차와 앞으로 차륜형 155mm 자주포도 한국산을 도입할 예정인데, 문제는 한국산 차륜형 155mm 자주포에서 차량은 빼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트럭에다가 하나의 신형 포탑을 얹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하나의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아예 라이센스 생산을 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도맡아서 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도 천무 로켓을 도입할 때 자국의 트럭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천무 로켓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투 체계를 통합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폴란드에서 가져온 트럭이 하나의 트럭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할 정도로 트럭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자동차 산업 강국이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자동차 산업의 강국이고, 특히 방글라데시나 중앙아시아 쪽의 산악 지형에서 험하게 운행하는 버스들은 다 한국산입니다. 그쪽에서 장거리 버스 운송 사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지만 한국산 버스는 수십 년을 써도 껐떡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트럭은 왜 이 모양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많은 밀매들이 한국산 군용 트럭은 디자인도 나쁘고 성능도 아주 구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군용 트럭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에 진행되는 155mm 차륜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하나 트럭은 빼고 장국산 트럭을 사용해서 폴란드처럼 포탄만 얹어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판매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하나의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어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로부터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잠수함도 지금 프랑스가 건조하는 걸로 거의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잠수함은 가격이 비싸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잠수함이 외면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덜란드야 오랫동안 프랑스 잠수함을 사용을 했고, 같은 나토 국가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잠수함 수출 분야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외신들이 한국산 종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범위가 20km밖에 안 되고 항속거리도 50km 이내이기 때문에 소규모 부대에 대한 정찰 활동에는 아주 좋다, 이런 내용인데, 항정 키트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끼워넣을 수가 있고 조립도 용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부대가 휴대하고 정찰 활동을 하기에는 최적이나, 탄도는 0.5kg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격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소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